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듣기 속도를 2배속으로 조정해서 들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의 증시 날씨, 그칠 줄 모르는 장대비. 각종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속 하락하는 시장. 호재도 악재로 둔갑시키는 패드의 마법. 먼저 오늘의 주요 증시 전망 소식이다. 시장이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한 가운데 언론은 오늘도 악재 소식들로 도배됐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증시가 아직 공격적 금리 인상 리스크를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추가 하락을 전망했다. 더블라인 CEO 제프리 건들락은 2년물과 10년물의 장단기 수익률 역전 현상은 신뢰할 만한 침체 신호라며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이라고 건들거렸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부정론자 제러미 그랜섬은 시장의 하락 시기에 때맞춰 다시 등장하며 조만간 슈퍼 거품이 터질 것이고 연초 예고한 50% 붕괴도 아직 유효하다며 시장 참여자들을 잔뜩 긴장시켰다. 오늘 증시는 최근 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 여파로 3거래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장 초반 그 연패를 끈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고 8월에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하회하며 고용이 꺾이면 패드가 더 일찍 나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장 초반 잠깐 상승하였으나 결국 뒷심 부족으로 역전을 허용하며 4연패의 늪에 빠져들고 말았다. S&P 500, 나스닥 모두 소폭 하락하였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오늘도 1.05% 하락하며 고점 대비 하락률은 무려 33.87%로 새로운 전저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제는 주요 반도체 종목들의 PER이 15에 가까워지며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까지 반영되어 조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항상 이렇게 시장이 과하게 반응할 때가 적극 매수해야 할 순간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오늘 등 3배수 레버리지 ETF는 오늘 혼도세를 보인 가운데 홍콩항생 ETF YINM이 6.32% 상승 마감하며 선전했다. 전체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가운데 더 떨어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오를 만한 소재도 보이지 않아 갈팡지팡하는 모습을 보인 하루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2배수 레버리지 ETF는 전기차 관련 ETF인 EVAV가 3.46% 소폭 상승하였고 중국의 테크주 시외비 최근 매크로 영향으로 인해 중국의 기술주 종목들이 과하게 조정을 받은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7.52% 크게 상승하였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곡버스 ETF 역시 최근의 기세가 약간 누그러지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혼란스러웠던 8월이 지나가고 9월에는 과연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2층의 대머리 아저씨는 9월은 역사적으로도 하락의 계절이었다며 곡버스 ETF의 지속적인 승승장구를 예견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우주산업과 관련된 두 기업인 로켓랩과 아스트라 스페이스이다. 먼저 로켓랩은 캐나다 기업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이어 두 번째로 로켓 발사 실적이 우수하며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나 저가형 로켓 제작으로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겠다. 아스트라 역시 저가형 로켓 관련 기업으로 전 나사 직원들이 모여 만든 벤처 회사로 작년에 한 차례 로켓의 대기권 진입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아스트라는 올해만 5번의 로켓 발사 실패로 주가는 소수점까지 곤두박질 쳐진 상태이다. 반면에 로켓랩은 올해만 6번의 발사 성공으로 기술력 면에서는 로켓랩이 한 발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미국의 2024년 달 탐사 프로젝트 등 향후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으로 우주 관련 기업들도 잘 연구해서 올해와 같은 하락 장세에 투자해 놓으면 템버거 기업으로 폭풍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불즈 ETF 내의 개별 종목 소식이다. 넷플릭스는 광고 업무를 위해 스냅 임원 2명을 영입했다는 소식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는 소식이다. 올 하반기 주가의 하락을 예견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나스닥 100 지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애플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최근 반도체 종목들의 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업황부진 전망 속의 인텔은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경신하였다. 주당 31.92달러에 마감하였는데 현재 분위기만 놓고 봐서는 30달러를 고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것 같다. 최근 패드 의장인 파월의 냉정한 매파 발언, 후폭풍 속에 패드 인사들 역시 내년까지는 절대 시장을 도와줄 수 없다는 강경한 어조의 발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위험 자산인 주식이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야구도 시즌 1년을 보내다 보면 아무리 1팀이라도 연패에 늪에 빠지기도 하고 연승을 이어가기도 한다. 결국은 심리와 기세이다. 지금은 시장에 대한 심리가 많이 가라앉은 상황으로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런 침체된 시기에 좋은 종목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매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연패도 당하고 좌절도 하지만 시즌이 끝나고 나면 결국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 영원한 우승 후보 미국 시장은 항상 그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으며 비록 올 시즌 좀 부진하다고 해서 내년 내후년에도 동일하리라는 예측은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일 것이다. 지나다 보면 금리 인상과 함께 인플레이션은 꺾이고 고용이 둔화되면 패드도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시기가 더 길어질 것 같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의 미래는 패드도 알 수 없다.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지금과 같이 지속되는 하락장에서 헐값의 매집 수량을 늘려나갈 뿐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시기 또한 지나고 보면 매수했어야 할 또 한 번의 절호의 기회였던 것으로 기록되게 될 것이다. 저의 주린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